안녕하세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과 다르게 6월은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간 느낌인데요. 반팔을 입고 왔는데 약간 쌀쌀해서 겉옷을 입을 정도입니다. 새벽 기온이 약간은 쌀쌀하지만 오후가 되면 예년 기온을 되찾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닭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6월만큼 재미없는 계절이 또 올까라는 생각을 매해 합니다. 6월은 참 닭기들한테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차각막도 봄에 잘 준비를 했다 그러면 손 봐줄 것도 없고, 단지 6월이 시작되면 다음 주부터 비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요. 이 장마비라고 할 수 있죠. 장마비를 다육이 같은 경우는 장마비를 정말 싫어합니다. 장마비에 봄부터 열심히 키운 다육이들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월은 참 재미없는 계절이긴 하지만 또 바쁜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되고 장마로부터 다육이를 보호도 해야 되는, 참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계절인 것 같은데도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계절, 그러나 재미없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육이들 얼굴이 많이 색감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풀떼기처럼 푸르딩딩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푸르딩딩한 모습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아마 구독자님들 댁에서 키우는 다육이들도 아마 푸르딩딩하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5월은 너무 더워가지고 다육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발 올 여름에는 무사히 모든 다육이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육이를 오래 키우고 있지만 여름은 힘듭니다. 오히려 겨울은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다육이들은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기가 쉬운데, 이 기온이 높아지면 많은 병충해들이 생깁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다육이들한테 진드기가 그렇게 많이 끼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깍지벌레보다는 진드기가 좀 생기는, 그러나 진드기 같은 경우는 금방 박멸을 하죠.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특히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박멸이 안 돼서 참 힘들게 하는데, 진드기 같은 경우는 요즘 약재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 약재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박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는데, 단 하나 바로 더위입니다. 더위. 6월은 아마 중순서부터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다육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건강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분들은 오히려 고온다습한 장마 기간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햇살이 부족한 상태에서 온도가 높다 보니까 입이 작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이 커지면서 더 풍성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무너져 내리는 물음병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가끔 곰팡이병도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마철에는 꼭 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선풍기로 회전을 시켜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좀 바꿔줍니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너무 다육이들 얼굴에 바로 가는 것보다는 멀리서 그냥 단순히 공기의 흐름만 좀 바꿔주는 그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가까이 두면 오히려 다육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결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선풍기는 멀리서 공기의 흐름만 바꿔주는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6월, 정말 재미없는 계절이지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는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6월은 딱 3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날씨가 흐리다 그래서 차각막을 열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여름, 특히 6월달은 날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비가 왔다, 강한 햇살이 왔다. 해가 비치지 않는다고 차각막을 완전히 열어놓았다가 햇살이 비추게 되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예쁘게 키운 다육이들 흉터 생기지 않게 차각막은 조금 얼굴이 못나져도 차각막은 완전하게 개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맛비, 다음 주부터 비 소식이 들리는데 정말 장맛비는 맞추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고온 29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계절이 왔을 때는 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화분 속에 습도가 많을 경우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서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빠르다 그러면 비를 조금 맞춰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나이 어린 다육이들, 화원에서 가져온 다육이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가 장맛비를 맞췄다 그러면 빠르게 말리는 게 좋은데, 빠르게 마를 수가 없겠죠. 고온 다습하니까. 그럴 때는 세흙으로 갈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맛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장맛비는 웬만하면 맞추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 얼음땡한 다육이가 있다 그러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 약간 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음땡했던 다육이가 다시 생기를 얻어 가지고 잎이 커지면서 풍성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잎꽂이를 하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잎꽂이를 시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 단 이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여름과 마주하게 되면 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잎꽂이를 시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름 같은 경우는 햇살에 두는 것보다는 그늘에서 키우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약방제입니다. 약방제나 영양제 주기 같은 경우, 특히 약방제 같은 경우는 절대 낮 시간에 주지 마십시오. 이 오히려 약해로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칠 때는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저녁에 주십시오. 오히려 저녁에 주면서 서서히 말리면서 약의 효과를 더 주는 게 좋은데, 원래는 낮 시간에, 해가 뜨는 시간에 약을 주는 게 가장 효과는 좋지만 위험하게 이 약해를 입을 정도의 그런 높은 온도의 약을 칠 필요성은 없겠죠. 이렇게 6월은 다육이들이 예뻐지는 계절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계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총 3가지만 유의한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여름을, 특히 6월, 7월, 8월을 어렵지 않게 날 수 있을 겁니다. 물 같은 경우는 6월 중순까지는 물을 줘도 됩니다. 일반적인 물주기를 줘도 되는데 7월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습니다. 하엽이 많이 진다 그래서 물을 많이 주다가는 결국은 가을에 예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7, 8월은 약간 못난이가 되고 약간 잎이 많이 말라가도 그냥 지나쳐 가십시오. 그거를 너무 마음에 담아두다 보면 결국은 또 물조리개를 들게 되고, 물조리개를 잘못 들게 되면 결국은 떠나보내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 더운 여름에 특히 이 여름을 싫어하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 키우고 있는 환경을 잘 보시고 다육이 상태를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힘들어하는 다육이가 있다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자리를 반그늘로 옮겨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힘들어하는 다육이들한테 강한 직광에 내몰게 되면 결국은 그 다육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서 그대로 두기보다는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분갈이를 한다 그러면 흙만 보충해준다, 채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뿌리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정말 예쁜 다육이가 화원에서 보인다 그러면 포트채 들고 오거나 아니면 메모장에 기록해 두었다가 가을에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예쁜 다육이 구입해봐야 여름에 못난이가 되는 것은 거의 90%입니다. 90%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 줘가면서 예쁜 다육이를 구입해서 여름에 힘들게 하고 결국은 쪼글쪼글해 못난이로 변화가는 모습을 볼 필요성은 없겠죠. 가을에 그 돈 모아가지고 가을에 더 예쁜 다육이로 구입하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